안녕하세요. 미래를 설계하라 경제S 진흥의 김나령입니다. 오늘은 이도하, 유혜빈 아나운서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금 우리 시장은 말 그대로 기록의 하루였습니다. 코스피가 전 거래일보다 606포인트 넘게 급등하며 7,815선에서 마감했습니다. 상승률만 8% 넘어선 강한 랠리였는데요. 어제만 해도 7,000포인트 시대 진입이 시장의 화제였다면 오늘은 단숨에 7,800선까지 치고 올라오며 국내 증시가 또 한 번 새로운 고점을 향해 달려가는 모습이었습니다. 특히 오늘 장세의 중심에는 단연 반도체 대형주가 있었는데요. 삼성전자 8% 넘게 올랐고 SK하이닉스는 11%대 급등세를 보이며 지수 상승을 강하게 이끌었습니다. 여기에 SK스퀘어까지 두 자리 상승률을 기록하면서 AI 반도체와 데이터 센터 기대감이 우리 시장 전반으로 확산되는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수급도 눈에 띄었는데요. 개인과 외국인은 일부 매도에 나섰지만 기관이 강하게 사들이며 시장의 무게중심을 받쳐줬습니다. 단순한 단기 급등이 아니라 대형 기술주 중심으로 자금이 다시 집중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코스피의 급등은 단순한 숫자상의 기록인지 아니면 우리 증시의 체급이 달라지고 있는 신호인지 지금부터 오늘 시장 흐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간밤 뉴욕 증시 소식부터 만나보시죠. 이도하 아나운서 전해주세요. 네. 오늘 글로벌 인공지능 반도체 시장을 독점하고 있는 세계 시가총액 1위 기업 엔비디아가 또다시 시장의 예상을 뛰어넘는 어닝 서프라이즈를 달성했습니다. 전 세계적인 AI 인프라 투자 붐에 힘입어 분기 매출 신기록을 무려 12분기 연속으로 갈아치우는 신기원을 달성했는데요. 이는 당초 글로벌 시장조사기관 런던 증권거래소 그룹이 집계했던 월가 전문가들의 시장 전망치 평균을 가볍게 넘어선 수치입니다. 엔비디아는 현지 시각 20일 공시를 통해 자사 회계연도 1분기 매출이 816억 2천만 달러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초고속 성장의 배경에는 전 세계 빅테크 기업들의 생성형 AI 도입 경쟁이 자리 잡고 있는데요.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아마존, 메타 등 글로벌 IT 공룡들이 자체 AI 모델 고도화를 위해 엔비디아의 고성능 그래픽 처리 장치인 H100과 차세대 칩인 블랙웰 실드를 공격적으로 사들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실적 발표로 엔비디아는 마이크로소프트와 애플을 제치고 탈환한 세계 시가총액 1위 자리를 더욱 공고히 하기도 했습니다. 월가 투자은행들은 엔비디아의 견고한 실적 지속성에 무게를 두며 목표 주가를 일제히 상향 조정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현재 실적 성장 속도와 AI 시장의 확장성을 고려할 때 엔비디아의 독주 체제와 매출 신기록 행진은 향후에도 쉽게 꺾이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은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 위원 대다수는 미국 이란 전쟁 장기화로 인플레이션 압박이 다시 높아질 경우 기준금리 인상이 필요할 수도 있다는 인식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지 시간 20일 공개된 연방공개시장위원회 4월 의사록에 따르면 연준은 기준금리를 3.5에서 3.75%로 동결하기로 결정했지만 1992년 이후 가장 많은 4명의 반대표가 나오며 향후 통화정책 방향을 두고 가장 큰 의견 차이를 보였습니다. 핵심 쟁점은 이란 전쟁이 물가에 미칠 영향과 이에 따른 통화정책 대응인데요. 위원들은 전쟁이 촉발한 물가 상승세가 얼마나 지속될지를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부 위원은 인플레이션이 연준 목표치인 2%를 향해 둔화한다는 확신이 들거나 노동시장이 약화될 경우 금리 인하가 적절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그러나 대다수 위원은 인플레이션이 2%를 지속적으로 웃도는 상황이 이어질 경우 추가 긴축이 적절할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이번 회의는 제롬 파월 의장이 주재한 마지막 FOMC 회의였는데요. 앞으로 연준은 11명의 후보자 중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명을 받아 취임하는 케빈 워시 신임 의장 체제로 전환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워시 의장을 지명하면서 노골적으로 금리 인하를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금융시장 전반은 연준의 다음 행보가 이르면 2026년 말이나 2027년 초 금리 인상이 될 확률을 더 높게 반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슈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정리해보면 오늘 글로벌 시장의 키워드는 AI는 가속 배달, 금리는 브레이크였습니다. 엔비디아가 또 한 번 시장 예상을 뛰어넘는 실적을 내놓으며 AI 반도체 랠리에 강한 불을 붙였고 이 흐름은 뉴욕 증시는 물론 우리 코스피가 7,800선에서까지 올라오는데 중요한 동력이 되어줬습니다. 다만 한편으로는 중동 리스크가 유가를 밀어올리고 미 국채 금리까지 급등하면서 연준의 금리 인상 가능성까지 다시 거론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결국 시장은 지금 AI 성장 기대감이라는 강한 상승 재료와 고유가 고금리라는 부담 요인 사이에서 방향성을 찾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 시장에서는 어떤 종목들이 이 흐름들을 실제 주가로 연결하고 있는지 또 투자자들이 주목해야 할 국내 이슈는 무엇인지 짚어봐야겠죠. 이어서 오늘 우리 시장에서 주목해야 할 뉴스들 유혜비 아나운서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삼성전자 노동조합이 임금 협상 합의안을 마련하면서 총파업을 유보시켰습니다. 어젯밤 삼성전자 총파업을 하루 앞둔 채 2026년 임금 협상 잠정 합의안에 나선 건데요. 노사는 노동부 경기노동청에서 막판 교섭을 이어간 끝에 밤 10시 반쯤 잠정 합의에 도달했습니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 노조는 오늘부터 다음 달 7일까지 예고했던 총파업을 추후 별도 지침이 있을 때까지 유보하기로 했습니다. 이후 오는 22일 오후 2시부터 27일 오전 10시까지 잠정 합의안에 대한 조합원 찬반 투표를 진행할 예정인데요. 이번 합의안이 투표에서 통과될 경우 지난해 12월 이후 5개월 넘게 이어진 삼성전자 노사 갈등도 최종 마무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가상자산 과세 폐지를 요구하는 국민청원이 동의자 5만 명을 넘기면서 국회 논의 절차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국민청원은 공개 후 30일 안에 5만 명 이상이 동의하게 되면 관련 위원회에 회부돼 심사를 받게 되는데요. 이에 따라 가상자산 과세를 둘러싼 논쟁도 온라인 여론을 넘어 국회 공식 논의 주제로 오를 전망입니다. 현재 법에 따르면 내년 1월 1일부터 가상자산을 사고 팔거나 빌려줘서 생긴 소득을 기타 소득으로 분류돼 과세될 예정인데요. 연간 수익이 250만 원을 넘으면 초과분에 대해 기타 소득세 20%와 지방소득세 2%를 합쳐서 총 22%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이에 대해 청원인은 주식시장과의 형평성 문제, 가상자산 시장 침체와 함께 청년층의 자산 형성 기회 축소 등을 이유로 과세 폐지를 주장했습니다. 특히 투자자 보호 장치와 과세 인프라가 아직 충분히 정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과세를 먼저 시행하는 것은 부담이 크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마지막 뉴스입니다. 정부가 물가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유류세 인하 조치를 2달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오늘 열린 민생물가 특별관리관계 장관회의에서 이달 말 종료 예정이었던 유류세 인하 조치를 7월 말까지 연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인하폭은 현재와 같이 휘발유는 15%, 경유는 25%로 유지됩니다. 이에 따라 리터당 유류세는 휘발유의 경우 698원, 경유의 경우 436원 수준으로 유지됩니다. 정부는 중동 분쟁 이후에 국제 유가 불안과 국내 물가 부담이 커진 만큼 서민과 산업계의 유류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연장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뉴스 브리핑 전해드렸습니다. 네, 정리해보면 오늘 국내 이슈는 삼성전자 노사 리스크 완화, 가상자산 과세 논쟁, 유류세 인하 연장으로 요약됩니다. 삼성전자 총파업이 유보되면서 반도체 대형주 중심의 투자 심리에는 긍정적인 신호가 더해졌고요. 가상자산 과세 폐지 청원은 국회 논의로 넘어가며 내년 과세 시행을 앞둔 논쟁이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여기에 유류세 인하 연장까지 더해지며 정부도 중동발 유가 부담을 줄이기 위한 대응에 나섰습니다. 결국 오늘 시장은 반도체 랠리와 정책 대응, 리스크 완화가 함께 맞물린 하루였다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부자가 되고 싶은 아나운서들이 모여 주식과 경제 이야기 나눠보는 돈의 맛 시간입니다. 먼저 국내 증시 마감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정가은 아나운서 전해주시죠. 국내 증시 마감 시황 전해드리겠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의 강세와 더불어 중동 지역의 종전 협상 기대감, 유가 급락 등의 호재가 겹치며 국내 증시는 기록적인 폭등세를 보였습니다. 특히 삼성전자의 노사 합의 소식이라는 대형 호재가 전해지며 장중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되는 등 시장 전반에 폭발적인 매수세가 유입됐는데요. 기관의 압도적인 순매수세가 지수를 강하게 밀어올리며 하방 경직성을 확실히 굳혔습니다. 그 결과 코스피는 전장보다 8.42% 급등한 7,815.59로 마감하며 7,800선을 돌파했고 시총상위 종목들도 일제히 두 자릿수 수익률을 기록하는 등 기록적인 하루를 마무리했습니다. 출발은 다소 신중했습니다. 전장보다 낮은 7,486.37에서 시가를 형성하며 장 초반 변동성을 보이는 듯 했는데요. 하지만 이내 강력한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상승폭을 가파르게 키웠고 장중 한때 7,800포인트 선을 돌파하며 시장의 열기를 뜨겁게 달궜습니다. 비록 장 막판에 고점 대비 오름폭을 미세하게 조정하며 마무리되었으나 하루 종일 우상향 곡선을 그리며 견고한 상승 동력을 받쳐준 하루였습니다. 다음으로 코스닥도 보시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지수는 전장보다 49.9포인트 급등한 1,105.97에 멈춰섰습니다. 기분 좋게 출발했던 코스닥은 장 초반 가파른 우상향 곡선을 그리며 그야말로 유례없는 상승세를 보였는데요. 장중 한때 1,110포인트 선을 위협하며 고점을 높이기도 했으나 오후 들어 그 기세가 다소 완만해지며 장 막판까지 힘겨루기를 이어간 끝에 큰 폭의 상승세를 유지하며 4.73% 상승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유가 증권시장에서는 기관이 2조 9,007억 원 순매수하며 지수 상승을 강력하게 견인했습니다. 특히 기관이 2조 9천억 원이 넘는 역대급 매수세를 퍼부으며 시장의 강력한 상승 동력을 확보했는데요. 반면 개인과 외국인은 각각 2조 6,756억 원, 2,212억 원 규모의 매도 우위를 보이며 차익 실현에 집중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코스닥에서는 외국인이 1,367억 원, 기관이 1,386억 원을 동반 순매수하며 시장 상승세를 이끈 가운데 개인은 2,585억 원 매도 우위를 보였습니다.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상위 종목들은 그야말로 기록적인 폭등을 기록하며 유례없는 훈풍을 불어넣었습니다. 대장주 삼성전자가 8.51% 오르며 29만 9,500원까지 치솟아 시장의 상방 압력을 강하게 주도했고 현대차 역시 12.5% 급등하며 압도적인 강세를 보였습니다. 특히 반도체와 IT 관련주의 기세가 무서운 하루였는데요. SK하이닉스가 11.17%, SK스퀘어가 14.58% 폭등한 것과 비롯해 주요 종목들이 일제히 두 자릿수 안팎의 상승률을 기록하며 전 업종에 걸쳐 고른 상승세가 뚜렷하게 나타난 하루였습니다. 다음으로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시장에 강력한 견인차 역할을 하는 2차 전지와 반도체, 그리고 로봇주들이 있었는데요. 에코프로브엠이 10.36%, 에코프로가 9.35% 급등하며 시장 전반의 투자 심리를 끌어올렸고 반도체주인 이오테크닉스가 18.83%, 리노공업이 7.55% 상승하며 힘을 보탰습니다. 반면 제약 바이오주에서는 종목별로 희비가 엇갈린 하루였는데요. 삼천당제약과 코오롱 티슈지는 각각 2.3%와 1.78% 상승하며 선방한 반면 RTO제는 2.23%, HLB는 1.68% 하락하며 지수 상단을 제한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는 미국 증시의 강세와 삼성전자 노사 협상 타결, 그리고 엔비디아의 깜짝 실적에 힘입어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 모두의 역대급 폭등 장세를 연출했습니다. 코스피는 기관의 압도적인 매수세 속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대형 IT 반도체주가 시장을 견인하며 급등하였고 코스닥 지수 역시 2차 전지와 로봇, 반도체 소부장주들이 일제히 반등에 성공하며 양시장 모두 그간의 하락세를 시원하게 씻어내는 하루였습니다. 지금까지 국내 증시 마감 시황이었습니다. 정리해보면 오늘 국내 증시는 코스피 7,800선 돌파와 양시장 사이드카 발동이라는 기록적인 하루였습니다. 뉴욕 증시의 강세와 엔비디아와 실적 훈풍, 또 삼성전자 노사 리스크 완화가 맞물리며
기관 매수세가 지수를 강하게 끌어올렸고요. 코스닥도 2차 전지 반도체 로봇주가 함께 반등하며 시장 전반에 온기가 확산됐습니다. 다만 단기 급등 이후에는 추격 매수보다 실적과 수급이 뒷받침되는 주도주 선별이 중요해 보입니다. 그럼 오늘 장에서 어떤 종목들이 주목받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도아 아나운서 어떤 종목부터 볼까요? 네, 오늘의 특징주 뜨거운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던 종목이죠. 바로 현대모비스입니다. 그동안 완성차 그늘에 가려져 있던 현대모비스가 오늘 장에선 독보적인 질주를 선보이며 시장의 주도주로 우뚝 섰는데요. 오늘 급등의 결정적 도화선이 된 건 현대차 그룹의 미래 먹거리인 로봇 사업의 본격적인 상용화 로드맵입니다. 최근 미국 자회사인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의 양산 계획을 공개하면서 시장 시선은 핵심 구동 부품인 액추에이터를 주도적으로 공급할 현대모비스로 일제히 쏠렸습니다. 증권가 역시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는데요. 오늘 대형 증권사들은 현대모비스의 로봇 부품 매출이 향후 수조 원대까지 가파르게 상승할 것이라며 목표 주가를 무려 90만 원 선까지 대폭 상향 조정했습니다. 여기에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상장 가능성과 그룹 내 지배구조 개편에 따른 수혜 기대감까지 더해지며 기관과 외국인의 강력한 쌍끌이 매수세가 이끌어냈습니다. 오늘 장에서 강력한 장대 양봉을 뽑아내며 직전 고점을 가볍게 돌파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단순한 자동차 부품사를 넘어 글로벌 로보틱스 부품사로서의 본격적인 밸류에이션 재평가가 시작된다는 평가가 이어졌습니다. 그럼 오늘 차트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현대모비스는 시가 56만 원으로 시작해서 고가 68만 원을 찍은 후 65만 6천 원으로 장을 마감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지금까지 현대모비스였습니다. 네, 다음 특징주입니다. 오늘 우리 시장에서 AI 데이터 센터 전력 인프라 기대감을 타고 강세를 보인 종목이죠. 바로 상미금속 소식입니다. 상미금속이 오늘 장중 강세를 보인 배경에는 스페이스X의 대규모 가스터빈 구매 계획 소식이 있었습니다. 관련 보도에 따르면 스페이스X는 AI 데이터 센터 전력 공급을 위해 가스터빈 구매에 28억 달러 이상, 우리 돈으로 약 4조 원을 투입할 계획으로 알려졌는데요. AI 데이터 센터에는 막대한 전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것이 핵심인 만큼 최근 시장에서는 반도체뿐 아니라 전력 설비와 발전, 기자재 관련주까지 AI 인프라 수혜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산미금속은 장 초반부터 매수세가 몰리며 상승폭을 빠르게 키웠습니다. 전거래일 대비 13.3% 급등한 12,180원에 거래 마쳤습니다. 이어서 다음 특징주도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유혜빈 아나운서 어떤 종목일까요? 네, 오늘 특징주 삼성전기입니다. 삼성전기가 AI 서버 핵심 부품 공급 계약을 따내면서 시장의 재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삼성전기가 글로벌 대형 기업과 1조 5,570억 원 규모의 실리콘 커패시터 공급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 기간은 내년 1월부터 2028년 말까지입니다. 실리콘 커패시터란 AI 가속기와 고성능 서버에 들어가는 차세대 부품인데요. 반도체 칩 가까이에 탑재되어서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역할을 합니다. 가장 많이 사용하는 AI 반도체는 전력 소모가 큰 만큼 이 부품의 중요성도 계속해서 커지고 있는 추세인데요. 시장에서는 이번 계약을 계기로 삼성전기가 기존 MLCC 중심의 기업을 넘어서 AI 반도체 패키징 핵심 기업으로 재평가받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특히 실리콘 커패시터는 범용 MLCC보다 평균 판매 가격이 높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수익성 개선 기대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증권가도 목표 주가를 잇따라 올렸는데요. DB증권과 KB증권은 160만 원, 하나증권은 170만 원을 제시했습니다. 그럼 오늘 삼성전기 차트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장 초반 109만 7천 원에서 시작했는데요. 종가 119만 3천 원으로 마감했습니다. 지금까지 특징주 삼성전기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주목받았던 특징주를 살펴봤습니다. 저희가 전해드리는 내용들 참고하셔서 투자 포트폴리오를 구상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오늘 시장의 흐름을 가장 강하게 보여준 종목들을 살펴보는 시간, 상한가, 하한가 종목픽 시간입니다. 노하늘 아나운서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가장 뜨거웠던 종목과 가장 차갑게 식은 종목을 살펴보는 상한가, 하한가 종목픽 시간입니다.
오늘 국내 증시는 그야말로 강한 반등장이었습니다. 코스피는 전거래일보다 8.42% 급등한 7,815.59포인트의 장을 마쳤고 코스닥도 4% 넘게 오르며 동반 강세를 보였는데요. 특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중심으로 한 반도체 대형주가 지수를 강하게 끌어올렸고 기관 매수세가 시장 전반에 온기를 불어넣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종목은 마키나락스입니다. 마키나락스는 어제 코스닥 상장 첫날 공모가 대비 4배 상승, 이른바 따따블을 기록한 데 이어 오늘도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오늘 주가는 전거래일보다 30% 오른 78,000원까지 올라섰는데요. 마키나락스는 산업 현장에 특화된 피지컬 AI 기업입니다. 주력 솔루션은 산업 특화의 AI 운영체제인 런웨이인데요. 쉽게 말하면 제조 현장에서 AI를 개발하고 배포하고 운영하는 과정을 하나로 관리해주는 소프트웨어입니다. 최근 시장에서는 AI가 단순히 화면 속 챗봇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공장과 물류, 로봇과 같은 실제 산업 현장으로 확장되는 흐름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피지컬 AI 테마가 강하게 떠오르면서 마키나락스에도 매수세가 집중된 것으로 보입니다. 상장 후 이틀 연속으로 이어진 상한가는 이런 기대감이 아직 식지 않았다는 신호로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한올바이오파마입니다. 한올바이오파마도 오늘 가격 제한폭까지 오른 59,000원에 거래됐습니다. 상승 배경은 글로벌 파트너사인 이뮤노반트의 임상 결과인데요. 이뮤노반트는 난치성 류머티즘성 관절염 치료 후보물질인 IMVT1402의 16주차 중간 임상 데이터를 발표했습니다. 발표에 의하면 증상의 20% 이상 개선된 비율은 72.7%, 50% 이상 개선된 비율은 54.5%, 70% 이상 개선된 환자의 비율은 35.8%를 기록했습니다. 경쟁 약물들이 류머티즘성 관절염 임상에서 부진했던 만큼 이번 결과가 시장 기대를 웃돌았다는 평가가 나오면서 투자 심리가 크게 개선됐습니다. 증권가에서도 이번 데이터를 계기로 IMVT1402의 최고 수준 신약 가능성을 다시 평가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고 목표 주가 상향도 이어졌습니다. 정리해보면 오늘 시장은 지수도 강했고 개별 종목의 테마도 뚜렷했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협상 기대감이 투자 심리를 되살리면서 코스피와 코스닥이 동반 강세를 보였고 반도체 대형주를 중심으로 시장 전반의 온기가 확산되는 장이었는데요. 마키나락스는 피지컬 AI 기대감, 한올바이오파마는 긍정적인 임상 데이터가 상한가의 핵심 동력이었습니다. 다만 두 종목 모두 단기 급등이 강하게 나타난 만큼 앞으로는 기대감이 실제 실적과 후속 성과로 이어질 수 있는지가 중요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상한가, 하한가 종목픽이었습니다. 계속해서 증권사에서 발간한 리포트를 알기 쉽게 전해드리는 투자 리포트 시간입니다. 이서영 아나운서 어떤 내용일까요? 어려운 투자 리포트를 쉽고 핵심만 콕 짚어드리는 시간, 투자 리포트입니다. 오늘 저희가 집중 분석해볼 기업은 바로 K방산 열품의 중심에 선 기업, 환하 에어로스페이스입니다. 최근 글로벌 증시에서 가장 뜨거운 키워드 중 하나가 바로 방산인데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와 유럽의 군비 확대 움직임 속에서 한국 방산 기업들이 세계 시장에서 빠르게 존재감을 키우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서 가장 강력한 성장 스토리를 보여주고 있는 기업이 바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입니다. 가장 먼저 주목해야 할 건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의 폭발적인 수출 성장입니다. 특히 유럽 시장에서 존재감이 엄청나게 커지고 있는데요. 대표 무기 체계인 K9 자주포와 천무 다연장 로켓 시스템 수출이 빠르게 확대되면서 노르웨이와 폴란드 등 나토 국가들의 대형 수주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올해 노르웨이와 약 9억 달러 규모의 천무 공급 계약도 체결했는데요. 두 번째 핵심 포인트는 바로 우주항공 사업 확장입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최근 한국항공 우주산업 KAI 지분 확대에도 나서며 이른바 한국형 스페이스X 전략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시장이 가장 높게 평가하는 부분, 바로 압도적인 실적 성장 가능성 기대감입니다. 증권가 평균 목표 주가는 현재 170만 원 안팎까지 올라와 있는데요. 일부 증권사는 200만 원 목표 주가까지 제시하며 강한 성장 가능성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제 실적 흐름은 어떨까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최근 몇 년간 매출과 영업이익 모두 가파른 성장 곡선을 그리고 있습니다. 특히 방산 수출 특성상 한 번 계약이 체결되면 수년간 안정적인 매출이 이어진다는 점인데요. 시장에서는 유럽 재무장 움직임이 최소 5년 이상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미국과 중동 시장까지 수출 지역이 확대되면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글로벌 방산 포트폴리오가 더욱 탄탄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빠른 납기 능력과 가격 경쟁력이 유럽 경쟁사 대비 강점으로 꼽히고 있는데요. 실제로 노르웨이 수주 당시에도 빠른 공급 능력이 높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으로 성장 모멘텀도 상당히 강력합니다. 우선 유럽 각국의 국방비 확대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나토 국가들은 러시아 리스크 대응을 위해 방위 예산을 지속적으로 늘리고 있는데요. 이 과정에서 가격 경쟁력과 빠른 생산 능력을 갖춘 한국 방산 기업들의 수혜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폴란드 현지 생산기지 구축도 추진하면서 유럽 내 공급망 경쟁력까지 확보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항공엔진, 우주발사체, 위성사업까지 확장하면서 미래 성장 스토리도 동시에 만들어가고 있는데요. 시장에서는 이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를 단순 방산주가 아니라 첨단 미래 산업 플랫폼 기업으로 재평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의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단순히 무기를 만드는 기업을 넘어 대한민국 첨단 산업 경쟁력을 대표하는 글로벌 기업으로 빠르게 진화하고 있습니다. 방산, 우주항공, 미래의 모빌리티까지 이어지는 거대한 성장 스토리 속에서 과연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어디까지 도약할 수 있을지 계속해서 지켜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투자 리포트였습니다. 아울러 본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 가치의 상승 또는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오늘 시장을 한 줄로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도하 아나운서부터 오늘 장 어떻게 보셨나요? 네, 파란 공포 끝, 빨간 기둥 불끈이라고 표현해보고 싶습니다. 내일도 말 그대로 붉은 보내기를 바라보겠습니다. 네, 유혜빈 아나운서는 어떻게 보셨나요? 네, 저는 오늘 장 흔들려도 괜찮아 이렇게 정리해봤는데요. 변동성이 굉장히 큰 요즘 장 이럴 때일수록 차분한 마음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오늘 기록의 질주와 기대의 확장이라고 표현해보고 싶습니다. 내일도 경제예스와 함께 기분 좋은 하루를 맞이하길 바라면서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